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택시업계 불법 산악금 제도에 기사들의 처우는 열악해지고 승객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농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올 추석 차례상 물가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을 맞아 쯔쯔 가무시증 환자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10에서 60mm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미 뉴스투데이입니다. 한여름인가 싶더니 추석이 보름 앞입니다. 올 추석이 유난히 빠르다 보니 차례상 물가에도 폭염의 여파가 그대로 미칠 전망입니다. 채소와 과일값이 급등해 차례상 차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을 보름 앞둔 전통시장. 핵과일들이 탐스럽게 진열돼 있고 제철을 맞은 생선들이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채소와 고기도 공급량이 늘고 있지만 가격은 예년보다 훨씬 올랐습니다. 시금치처럼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물량이 달려 진열돼서 사라졌습니다. 시금치 같은 것은 이제 원래 비쌌는데도 요새 호박, 오이 그런 것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나마 폭염으로 침체됐던 전통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활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추석도 돌아오고 보니까 그냥 부침개감 전 부치려고 건어물도 사고 공태포도 사고. 한 단체가 전주 시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24곳에서 조사한 올해 차례상 예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0만 2,600원, 지난해보다 12.2%가 올랐습니다. 폭염으로 과일과 채소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소고기도 사육도수가 줄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햇배가 17.1% 오르고 시금치는 3배가 넘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제사상에 오르는 동태포나 산정용 쇠고기도 각각 11%와 22.6%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차례상 비용이 17만 8천 원 수준으로 낮아져 대형마트보다 14.5%가, 백화점보다는 42%가 저렴합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어떤 상인들이 많이 거치지가 않다 보니까 그 유통 마진이 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오르는 만큼 과일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미리 사두는 것도 장보기의 방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택시기사들이 번 돈의 일부를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산악금제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과도한 노동뿐 아니라 이로 인해 승객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불법 산악금제는 사라졌을까요?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박모 씨. 맞교대 근무라 하루 12시간씩 밤낮 없이 운전대를 잡아 하루 평균 12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박 씨가 손에 쥐는 돈은 2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납입금 10만 원을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산악금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 높은 산악금을 채우기 위해서요.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산악금을 모두 채울 경우 박 씨가 버는 돈은 대략 90만 원.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3천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은 그 급여라도 많이 받아서 집에 생활비를 갖다 주면은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에 내몰리며 기사 본인의 건강은 물론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속, 급차로 변경 그런 거 자주 오죠. 다른 택시보다 빨리 가야지만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울 수 있으니까요. 산악금제는 20년 전 불법으로 판명났지만 이처럼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택시업체 90여 곳 가운데 90% 이상이 산악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에다 그 이상 금액을 납입을 해야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하의 그 금액을 납입을 못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불법인 산악금제를 고수하고 있는 택시업계. 택시기사들은 열악한 처우로 신음하고
승객들은 서비스 질 하락에 고통받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이 같은 산악금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사실상 산악금제를 변형한 무늬만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의 모 택시회사는 올해 택시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하루 12만여 원을 벌어야 월급 120만 원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산업금과 다름없는 조건으로 미납 시에는 시간당 6천 원꼴인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급마저 깎입니다. 그 못 버는 돈은 그나마 이 작은 월급에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택시들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사측은 직원들의 근태 관리와 경영 안정을 위해 납입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감시나 감독을 받고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손을 들었는데 안 펴고 지나가버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수익금 부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로 월급을 준 군산의 또 다른 택시 회사에 대해 소송에 참여한 기사 1인당 최대 42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금을 딱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미달한다고 해서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결국은 산악금제거든요. 이 법 제도를 정확히 지켜야만이. 도내에서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일부 회사들마저 기사들에게 납입금을 요구하는 상황.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대를 모았던 전액관리제가 업계에서는 이름만 바뀐 산악금제의 폐단과 불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나들이나 야외 작업이 많은 가을철에는 급성 발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풀과 숲, 논밭 등의 병원균을 옮기는 털 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레저, 유룡 기자입니다. 농산일을 하는 김한순 씨는 지난 6월 갑작스런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3주 동안 열과 구토, 어지럼증 등에 시달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름 아닌 쯔쯔 가무시증, 밭일을 하다 감염됐습니다. 꼭 감기 증세 같았어요. 감기가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랬더니 그 검사하니까 쯔쯔 가무시다고 얘기하셨어요. 쯔쯔 가무시증은 균에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에 팔과 다리 등 노출된 부위를 물리면서 발병하는데 가을철이 쯔쯔 가무시증의 매개인 털 진드기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입니다. 특히 농업 비율이 높은 전북 지역은 야외 활동이 많다 보니 지난해 1,000명이 넘는 환자가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는 딱지가 생기는데 38도 이상의 고열과 피부 발진, 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나타납니다. 적기에 치료하면 낫지만 방치하면 치사율이 30에서 60%에 이릅니다. 급성 호흡기 곤란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쇼크, 아니면 뇌수막염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 같은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작업에 긴 소매 옷과 장갑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나들이 할 때도 풀밭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돗자리를 사용하고 기피제를 뿌리면 진드기 퇴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문화방송이 고발한 가축분뇨 불법 투기 현장에 대해 당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실굴은 지난 수요일 돼지 분뇨 600톤을 불법 매립한 관촌면 한 야산 산주 이모 씨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매립된 분뇨를 수거해 적법 처리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야산에서는 분뇨 수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 소식도 있어 주변 계곡과 마을의 환경오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1년 삼성의 새만금 투자 협약 당시 정부 측 인사로 서명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삼성이 투자 의지가 없이 협약을 진행했고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 후보자는 당시 차관으로서 소신을 다해 일했고 장관이 되면 투자 협약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편차가 적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시군이 절반 이상인데다 지원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전주 등 5개 시군입니다. 하지만 전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 지원 기준과 절차는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2년 이상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하고 주민등록 초본과 재학증명서 등을 내야 하며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주시는 학생 주소지만 전주이면 지원해줄 수 있게 했고 서류도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출자의 34%인 87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의 수혜 비율이 20%를 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어 학생 주소지에 따라 차별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 등 3곳은 조례가 있지만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익산 등 6곳은 조례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문턱을 낮추는 일도 서둘러야 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올해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지만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확정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교육시설 관련 예비비 예산 2천억 원이 포함됐지만 학교 우레탄 트랙과 통합관사 설치 외에 누리과정 지원에 따른 지방채 상환에 쓰기에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전북교육청은 예비비가 배분돼도 누리 예산으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어린이집들의 부담 완화에는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 석도 간 한중 카페리 증편에 대해 양국이 긍정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당초 증편에 부정적이었던 해양수산부가 내년 회담에서 의제로 삼기로 했으며 현행 주 3항차를 6항차로 늘리는 문제는 내년 한중 해운회담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주군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익산시의 밭농사 기계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행복마을 조성 콘테스트에서 완주군이 2단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완주군은 마을 회사와 로컬푸드 등의 성과로 시군 분야 장관상을,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구이 안덕마을은 마을 소득 체험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농토피아 완주를 만들기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이며 사람 중심의 따뜻한 사회적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진안군 농특산물 대표 공동 브랜드인 마이산 전기다문이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농특산물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채소 20기를 개발해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일손이 많이 가는 양파와 배추, 옥수수, 고추 등의 묘종 이식을 자동화한 채소 20기는 성인 10명의 작업량을 수행할 수 있어 농촌 일손 부족 해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밭농사 기계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농작업 기계화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늘 저녁 의암공원 일원에서 개막합니다. 오는 4일까지 다채로운 공연 행사가 이어지는 축제는 사과 수확 체험을 비롯해 한우 할인 판매 등으로 추석 선물 마련의 기회로도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장수를 찾는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장수, 한우와 사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창 운곡습지 주변의 전선 지중화로 경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창군은 15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네스코 생물보전 권역의 핵심 지역인 운곡습지 주변의 통신과 전기를 오는 11월까지 지중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36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할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00개소, 내후년에는 전체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정부의 복지 분야 국정과제로 행정 최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올해부터 무주 태권도원에서 치러집니다. 전라북도는 매년 9월 4일을 기념해 열리는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올해부터 서울이 아닌 무주 태권도원에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는 4일에 서울광장에서 태권도 세계평화축제가 예정돼 있어 하루 전날인 3일 기념식을 열며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소희 등 5명의 선수가 참석합니다. 전북과 충남의 관광 기반을 확충하는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전북 24억 원, 충남 37억 원이 확정돼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과 섬진강 문화예술 담임길 등의 사업이 착수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전북 3,200억 원 등 모두 5,200억 원이 들어가며 백제문화권 등 내륙 관광기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등 지역 할당제를 시행하는 이스타 항공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전북 출신을 절반 가까이 채용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지난 6월부터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등을 통해 54명의 승무원을 최종 선발한 가운데 40%인 22명을 전북 출신으로 채용했습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관광객 중심의 한복 착용 문화를 시민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 복원과 확산을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정하고 한복을 입을 경우 경기 전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와 의회 행사에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한복을 착용하는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의회 송지용 의원 등은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자재나 쓰레기 봉투 구입비와 상하수도 요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로 물건을 팔고 위생과 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가운데 현재 실사와 평가를 거쳐 전라북도가 지정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아시아 14개국의 청년 미술가 36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현대미술전이 오늘부터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나운규의 삶과 영화 아리랑을 소재로 한 창극이 오늘부터 사흘간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의 순회 공연이 오늘과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는 오늘부터 8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원로작가 5인전을 갖습니다. 전주시 성인문해교육학습자 시화전이 오늘부터 8일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제10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장수군 의암공원 등 장수군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북 중장년 취업박람회가 내일 도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늘 임실군청 후문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제61회 주천면민의 날 행사가 내일 진안군 주천 생태공원에서 체육행사와 어울마당 등으로 진행됩니다. 익산시민 추석맞이 노래자랑 예심이 오는 5일 함여읍 예우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10에서 60mm며 낮 최고 기온은 진안 26도, 전주 27도, 완주 28도 등 26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